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형섭이에요. 저희 섭자 돌림이고, 불꽃섭의 형통할 형. 김형섭인데 제가 17살 때 미국에 이제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혼이 트렌드화 될 거를 미리 예측을 하시고 82년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혼하신 선구자로서 미리 미국에 가셨고 어머니 덕분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살아오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자극제가 되고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에 우리 정말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저희 집안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한 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고, 대한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축구자, 지도자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화이팅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DT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디지털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됐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에서 저는 이거를 DT가 ET다. 옛날에 우리 그 외계인 ET 느낌이 나지만 endless transformation. 그러니까는 끊임없는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계속 내가 진화하고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DT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지도자 여러분들이 ET가 되어라. 외계인이 되자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미국에 건너가서 3년 반 만에 이제 하버드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하버드에 가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18권의 책을 썼고 대학 시절 전 세계 10,000명한테 편지를 띄워서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식 투자하시는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한테 친필 답장도 받았었고 역대 하버드 총장님 6명한테 다 답장을 받은 건 아마 제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총장님과도 한 20년 가까이 펜팔을 했었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전 세계 유명한 리더들한테 편지를 띄워서 무모하게 막무가내로 편지 쓰고 만나자 그러고 그랬던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UN 세계 식량 계획의 이노베이션 어드바이저가 되었고 오늘 그 문체부 산하에 국제 브레인 스포츠 협회 뭐 바둑, 장기, 체스 이러한 브레인 스포츠를 이렇게 좋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게 2017년에 반기문 총장님도 오른쪽에 보이시고 여기 보이시는 그 백인 아저씨가 보이시죠? 저분이 2020년도 노벨상을 받으신 데이빗 비슬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님이고 제가 그때 MC를 진행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당시 홍보대사였던 설민석 아저씨도 보이시고 그 당시 세계식량계획 한국 소장님이셨던 임영준 소장님도 보이십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저러한 일을 하면서 제가 또 UN 쪽에 혁신본부의 어드바이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렇게 독일 뮌헨에 가서 독일에 있는 구글 본사에 가서 UN 쪽의 일도 이렇게 보게 되고 다양한 국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들어라 라는 말을 우리 축구 지도자 여러분들도 너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계신 학생들이나 그런 젊은 아이들이 최대한 젊었을 때 많이 한국을 나가서 다녀보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저기가 바로 소프트뱅크 본사입니다. 일본에 우리 그 손정희 회장님이 계시는 그 소프트뱅크 본사를 갔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친구,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제일 처음 사귀었던 친구예요. 이름이 신노스케 이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덕분에 제가 소프트뱅크에 미팅이 잡혔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제 고등학교 미국 갔을 때 첫 친구인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손정희 회장님이랑도 일을 했었고 앨런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 재팬, 테슬라 재팬을 런칭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74년생인데 활발하게 일본에서는 핀테크 업계에서는 저 친구를 모르면 이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저렇게 됐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만든 친구가 저렇게 성장이 돼 있었고 야, 나 소프트뱅크에 미팅 하나 잡아줘 했더니 바로 잡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이 아니죠. 15일 동안 저희가 미국에 가서 넷플릭스 그때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왜 이름을 바꿨나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테슬라도 방문을 했고요. 페이스북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을 방문을 했죠. 저 사진을 제가 찍어드린 거예요. 저희 같이 함께 갔던 우리 전용준 이사님을 제가 찍어든 거라서 저기 보면 이제 머리가 좀 흰머리가 많은데 제가 아니라 우리 전용준 이사님을 찍어든 거라서 인텔이고요. 다양한 회사들을 방문을 하고 이제 미팅을 가졌습니다. 결론,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라 라고 저는 우리 같이 함께 공유하고 싶고 여러 축구 지도자님들께서도 그런 기회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줘서 다른 나라 팀들과 축구 교류도 많이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4월 14일 날 저희가 메타 NFT 코리아라고 하는 행사를 주최를 해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한물 갔다고 하지만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행사를 저희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면서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왔었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이에요. 여기 1000명 좌석인데 여기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5월 달에는 여기가 이제 일산 킨텍스인데 여기서 저희가 만든 메타버스 디아더라고 하는 놈을 저희가 이제 부스를 2개를 공짜로 제공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춰 있었던 플레이포엑스라는 이 일산 킨텍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게임 관련된 거였는데 코로나 풀리면서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해줘서 기회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고 2개 부스를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프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맨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저 친구는 외국 분이세요. 저렇게 되게 멋있게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이런 다양한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제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7월 27일 날 두 번째로 행사를 또 했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전날 5,000명이 와가지고 경찰들도 오고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힘들었던 것만큼 토할 정도로 힘들었던 것만큼 내공이 단단해졌습니다. 여기가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결론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직접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마 축구에서는 뭐 발로 뛰고 계시니까 제가 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이미 발로 뛰고 계시면서 현장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7월 11일 날 저희가 첫 번째 메타버스를 출시를 했어요. 세계 최초 밀리터리 메타버스라고 밑에 보시면 밀리버스.co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주 황당한 아이디어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아이디어가 황당한 건데 뭐냐면 지구를 전체를 5조 개의 타일로 잘라서 거의 한 33평 정도 되는 땅을 잘라서 저렇게 그리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내 무기를 세계 1차 전쟁, 2차 전쟁의 내 무기를 거래하고 배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작년 7월 달에 저희가 빌리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재미난 건 여기다 저희가 디지털 영웅까지, 여기 보시는 이순신, 삼국지의 관우, 징기스칸, 알렉산더, 최근에는 링컨 대통령과 진시 황제까지 저희가 NFT를 만들어서 저희는 무상으로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웃긴 게 무상으로 나눠드렸는데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는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거래가 되는 순간 이게 이 프라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5 이더리움 해가지고 거의 한 130만 원 정도 제가 공짜로 나눠드린 건데 가격이 형성돼서 서로 사고 팔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축구 지도자님들께서도 NFT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방송 들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우리 다 무료로 저희가 다 선사 받고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NFT 같은 경우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남들이 이게 뭐야라고 의심하고 간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간고등어를 맛보듯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공을 누가 뺏을 것이냐 할 때 먼저 공을 잡는 놈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NFT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무료로 다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먼저 출시하고 수정하라. 백날 공사 중인 곳은 결국 개업도 못하고 폐업한다. 저희가 7월 달에 메타버스를 1차 저희 첫 번째 메타버스를 딱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거죠.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윈도우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두 양대 산맥인데 지금 다들 PC를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빌 게이츠는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출시를 했습니다. 날짜를 딱 정한 다음에 버그 투성이, 그러니까는 막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를 그 날짜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윈도우를 쓰게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반대였어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출시한다고 해놓고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달 지연되고 두 달 지연되고 그러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다 뺏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있어서는 이게 맞습니다. 먼저 출시하고 그 다음에 버그는 후에 수정하는 것. 즉 선출시 후 수정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맞다라는 거를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전략을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22년 8월달, 작년 8월달에 독일에 갔습니다. 저기가 바로 쾰른이 저기 성당이 보이시죠? 독일 게임스컴이라고 세계 3대 게임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 그리고 일본의 동경 게임쇼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미국에서 E3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 3대 게임쇼예요. 한국에는 G스타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두 개를 다 갔죠. E3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캔슬돼서 취소가 돼서 못 갔고요. 이 게임스컴에 저희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독일 여기 보이시면은 디아더 해가지고 지금 오른쪽 밑에 사진들이 있죠. 저희가 직접 가서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5일 내내 독일 여자 젊은 10대 아이들이 한국의 K-팝을 들으면서 춤을 춰요. 정말 미친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노래들, 신곡들이 독일에서 유럽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요. 정말 단군 이후에 우리는 최고의 한국이 이렇게 사랑받고 각광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동경게임쇼에 다녀왔습니다. 동경게임쇼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가 저기 보이시면 저희가 밀리터리 컨셉, 밀리버스였기 때문에 저렇게, 이 군복을 사서 입고 가가지고 이제 동경 게임쇼에서 땅도 나눠드리고 디지털 영웅도 나눠드리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니까 도쿠가와 이에스, 오다 노부나가 옛날 자기들 영웅들이죠. 그런 걸 NFT로 해서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G스타를 다녀왔죠, 저희가. 그리고 올해 1월 달,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이 만든, 우리 인류가 만든 박람회 중에 제일 큰 놈이 바로 저겁니다. 라스베가스. CES라고 하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쇼예요. 근데 여기에 보통 삼성과 LG가 제일 크게 나왔었고요. 소니와 파나소닉은 좀 작게 나왔었고,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아마 165개인가 156개인가 하여튼 560개 정도의 부스가 들어가서 한국이 2위로 CES를 완전히 장악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었죠.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저희가 디아더 저희 두 번째 메타버스를 갖고 저렇게 옷을 맞춰 입고 가서 행사 하루 전날 막 공사할 때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해집고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이제 당이 이제 1월 5일부터 8일까지 정말 전 세계에서 온 뉴욕, 브라질, 남미, 유럽, 스페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저희 메타버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했었고요. 오른쪽에 스페이스X는 이제 LA 갔을 때 스페이스X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저희 메타버스, 밀리버스와 디아더를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행사했던 사진들을 했고요. 오른쪽에 위에 보이시면 이렇게 다트를 해놨어요. 다트. 다트를 무조건 던지게 해서 거기에서 당첨이 되면 저희 밀리버스에서 무기를 나눠주는, 땅과 무기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다트를 보면 사람들이 무조건 저희 부스에 와서 이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에 이런 그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류를 했습니다. 결론! 세계 최고의 박람회를 다녀야 세상이 보이고 그 산업이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뭐 축구에서는 뭐 월드컵에 뛰어보고 정말 유럽 리그를 뛰어봐야 진짜 축구 시장이 보일 수도 있겠죠. 해외에 나가야 결국 우리 한국의 축구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지금 손흥민도 그렇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단합시키는 축구가 경기가 축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큰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디아더는 저에게 앱 화면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3D예요. 그러니까 밀리버스는 2D고 디아더는 캐릭터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저렇게 건물도 메타버스 안에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친 아이디어죠. 봉이 김선달의 시대가 바로 메타버스고 작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LG나 롯데나 큰 대기업들도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명확한 메타버스에서 뚜렷한 어떤 그게 안 나왔어요.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업체도 기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버거킹 그것도 넣어보고 테슬라도 넣어보고 편의점도 넣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한번 넣어보고 이런 개념으로 뒤에는 이제 게임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메타버스처럼 새로운 산업은 더 많이 실패하는 놈이 결국에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분법이잖아요. 흑백 논리로서 저놈은 실패한 놈이야. 끝났어. 이게 좀 우리 한국에서의 좀 안타까운 점이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는 게 많습니다. 실패를 해봐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봐야 페널티킥에서 내가 그거를 넣을 줄 알았는데 못 넣어봐야 내 실수에서 뭔가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실수와 실패는 정말 나쁜 게 아니라 내일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룰이 있습니다. 9번 실패해야 한 번 성공한다라는 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와 실수는 배워야 될 정말 내가 뼈저리게 뭔가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꿈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17살에 미국에 가서 참 운 좋게 하버드를 갔지만 하버드를 나와서 항상 저한테는 고민이 있었던 게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그냥 좋은 학벌 갖고 그냥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 제 인생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이고 꼭 죽기 전에 여러분들도 하나 있으실 거예요. 꼭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죽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버드를 뛰어넘는 학교를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고 죽는 게 제 마지막 어떤 소명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직지활자, 우리 한국의 금수활자에 너무나 이 자부심이 있고 거북선 너무 자랑스럽고 한글 우리 로마 그 알파벳보다 더 적어요. 24자 가지고 우리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한글인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사대주의가 아닌가. 너무 하버드, 아이빌리그, MIT, 스탠포드 좋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한국의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꿈꿔왔던 거를 이번 CES를 다니면서 제가 한 달 동안 10,000km를 다녔습니다. 하루에 1,000km를 운전을 하면서 6개 주를 다니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LA, 라스베가스까지 큰 도시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비록 작은 땅덩어리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유럽연합 27개국 거기에다가 미국 50개 주를 다 한 번씩 돌아보고 졸업을 하게 하는 플라토 스쿨. 플라톤은 원래 플라톤 아시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이 재미난 이 플라톤, 이 중간 아저씨가 아카데미라는 낱말을 만드시고 대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조죠. 원조 우리 장충동 가면 원조 족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조 아저씨의 이름을 길어서 플레이토, 영어 발음은 플레이토라고 한국식은 플라톤인데 플라토라는 스쿨을 제가 계속 꿈꿔오다가 이번에 CS 갔다 와서 꿈이 더 이제 우리 메타버스도 사용을 하고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이거를 제가 이제 올해 73년생이기 때문에 50대 초반이죠. 지금 시작을 안 하면 제가 환갑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10년은 이거를 위해서 또 매진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있는데 플라토 스쿨의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저희의 비전은 세계 최고의 혁신 스쿨을 대한민국에 만들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꼭 굳이 미국 보내봐야 지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맥도날드 앞에서 마약을 팝니다. 아침에. 아침 먹으러 갔는데 이런 놈이 마약을 팔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총기 사건도 너무너무 많고요.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시기랑은 너무 다르게 총기와 마약으로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슬펐어요. 이게 참 마약과 총기가 미국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이렇게 만드는 건데 플라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미국 총장님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박사님이고요. 교육학 박사님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멤버이신 우리 존 에그뉴 박사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와스크라고 이게 미국 학위 인증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교육부 캘리포니아 주 산하로 해서 인가를 받는 정식 미국 학위를 인정받는 학교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저 미친 사람들이죠. 저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나 화성에 가자고 하는 우리 앨런 머스크나 미친 사람들인데 이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고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아이들이 이 미친 사람들을 뒤따라서 정말 세상을 이끌 그런 인재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 전에 30개국 유럽 탐방을 하고 졸업 전에 미국 50개 주를 탐방하는 근데 저희가 언어를 8개에서 10개 정도를 가르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하버드 학부 시절에 4개 국어를 평균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그게 모자랍니다. 빈살만 아저씨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앞으로는 아랍의 빈살만 아저씨를 만났을 때 아랍어로 기본 생활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저 지금 보이시는 언어들, 이제 한글 빼고는 9개 언어가 되는데 기본적인 생활 언어들은 여러분 7년 동안 중학교 3년, 뭐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해외 언어들을 많이 배워서 누구를 만나도 인공지능이 여러분 아무리 발달해도요 언어는 사람끼리 만나서 할 때 되는 거지 뭐 내가 맨날 인공지능이랑만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언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플라토스쿨 졸업 전에 전국 8도 국토 대장정을 필수로 아니 세상을 누비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부터 알아야지 라는 개념으로 국토 대장정도 시키고요. 유럽연합 27개국 리스트 나와 있고요. 미국의 50개 주. 되게 웃긴 게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가 와서 손명원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 대표님을 하셨고 대한민국 해군 첫 번째 그 해군을 만드신 손영일 제동님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70 넘으셨는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954년에 그분이 10살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한 30명을 뽑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때때옷 한복을 입고서 이 30명이 1954년도에 미국 48개 주를 석 달 동안 다 다니면서 280회 공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천만 불을 모금을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1954년도에 3개월 동안 10살짜리 아이들이 미국 48개를 다 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게 현실로 가능할까? 1954년도에 이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셔요. 저도 보스턴에서 대학교를 나왔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50개 주를 다 못 다니고 죽고요. 다 촌놈들이에요. 다 자기 동네에서만 컸지 50개 주를 다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50개 주를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10대 때 50개 주를 다 다닌다라면 그 자부심, 영어는 자부심이고 언어는 나를 믿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라토 스쿨에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유럽과 미국을 다 다님으로 해서 미국 애들보다 훨씬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저희가 대회 추진하는 것들도 있고 뭐 6학년, 8학년 중학교 프로그램 6, 7, 8 그리고 뭐 이제 뭐 방학 때 프로그램들이 있고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필수적으로 축구 대회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뭐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그런 아이들 유소년 축구 대회가 아마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우리 지도자님들과 같이도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아주 재미난 이제 해외에서 아이들이 축구 대회를 하러 한국에 오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16개 도시를 다니는데 프릴로 그러니까는 법과나 의과나 이런 비즈니스 가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 차별점이 뭐냐면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은 건데 미네르바 스쿨은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4년을 졸업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 나라, 한국에도 그게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 30대 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버드를 거기에서 은퇴하신 전 학장님이 만든 신혁신 학교예요. 근데 비록 10년도 안 된 이 학교가 지금 진학률이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이겼습니다. 2%밖에 합격이 안 돼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한데 7개 나라에 이미 캠퍼스가 있고 한국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미네르바 스쿨보다 더 앞에 나아가서 3개월씩 16개국을 다니고 4년을 졸업하는 글로벌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4년 동안 서울대처럼 뭐 신림동에 4년, 고려대는 안암동에 4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졸업하는 대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애틀, 뭐 샌프란시스코 90일씩 있으면서 그곳에 가장 중요한 곳들을 다니고 예를 들면 페이스북 본사, 보잉 본사, 뭐 트위터 본사에 가서 본사 방문도 하고 거기에 인턴으로도 저희가 이력서도 넣고 굉장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뉴욕, 보스턴, 캐나다 밴쿠버, 동경, 베를린, 대만, 런던, 프랑스 파리, 싱가폴, 이태리, 상하이, 스페인, 그랜드 캐년, 뭐 라스베가스, 서울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노력을 하면 전 노력을 다른 말로 발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광이라는 거는 이제 미쳐서 발광하는 것도 있겠지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제가 2011년도에 꿈꿔왔던 이 꿈과 제가 만든 메타버스나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엔 귀결점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축구협회와 우리 플라토스쿨과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를 키우고 건강하게 축구만큼 좋은 게 없죠. 축구는 정말 인류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운동이고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미치고 발광하는 스포츠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교육이 아시겠지만 너무나 인성이 파괴된 문제집 풀이만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게 여러분 아이빌리그는요. 스포츠를 안 하는 친구들은 뽑지를 않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스포츠를 안 한다? 뽑지 않습니다. 특히 축구나 이런 미식축구 그런 단체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인데 공부를 좀 한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좀 이분계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나눠져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선진국 교육을 가보면 공부는 공부지만 무조건 스포츠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교육, 인재, 인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또 준비하고 있냐면 올해 7월 27일 날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이노베이티브 스튜던트 페스티벌
글로벌 혁신 장학생 선발 대회를 준비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이 한 명의 플라토스쿨 학생을 후원하는 개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LG가 한 명, 뭐 현대가 한 명,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명, 메타가 한 명, 전 세계 기업들이 학생 한 명을 후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플라토스쿨 장학생 선발 대회를 영어 발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학생들 중에 이 친구는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매년 전 세계 최고의 혁신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걸 해서 넷플릭스에 이런 거 자체를 찍어가지고 해외에도 알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넷플릭스가 돈 버는 이유는 한국 컨텐츠입니다. 우리 컨텐츠 때문에 넷플릭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끼가 많고 열정이 많고 미친 민족이라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게 이 작은 나라에서 이만큼 컨텐츠 파워를 이끌고 우리가 축구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교육도 대한민국이 리더가 되어야 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 축구도 잘하고 뭐 우리가 야구도 이번에 못해서 그렇지 원래 야구도 잘하잖아요. K-팝, 뭐 BTS, 오징어 게임. 이번에 CES 갔는데 외국 아줌마들이 모두 다 한국 드라마의 페인들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에 사는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축구협회와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에 있는데 지금 살고 있다. 뭐 불경기고 힘들고 이런 거는 뭐 항상 힘들었잖아요. 예전에도 IMF 때부터 항상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커졌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비록 여러 가지 뭐 일도 많고 뭐 말도 많지만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필드에서 볼을 차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애국자시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플라토스쿨이 만들어지면 축구대회는, 글로벌 축구대회는, 유소년 축구대회는 반드시 넣어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더 축구가 활성화되고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만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빨리 달려오느라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정신 없으시죠? IT적으로 저희가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뭐 방송에는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뭐 챗 GPT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거를 두려워하고 멀리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으시면은 자녀들한테 아니면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새로운 문물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가서 배우고 습득하게 하는 얼리 어답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축구를 하니까 NFT를 몰라도 되고, 메타버스를 몰라도 되고, 챗 GPT를 몰라도 되고, 그런 분들은 점점 도태되겠죠. 축구를 하지만 NFT를 이해하시고, 메타버스를 이해하시고, 챗 GPT를 이해하시고, 미드 저니를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타의 추종, 전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고 그걸 배우고 활용을 해서 제 거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7월 달에 하나, 11월 달에 하나 저희가 출시를 한 거예요. 대부분 대기업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도 스타트업도 할 수가 있고요. 뜻을 세우면 뭉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를, 이런 혁신 스쿨을 만들겠다고 하는 미친 생각을 제가 이제 같이 나누니까 저보다 더 미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미치신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그분들이 더 막 달려가니까 저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찮고 평범하고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나누고 발광하시고 알리고 공유하고 하시다 보면은 그에 맞는
합당한 파트너들이 모이고 아군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새로운 도전 그리고 뭐 오늘 영상도 보셨으니까 또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우리 이제 눈빛이 닿았으니까 인연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하시면서 뭐 궁금한 거라 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연락하고 서로 공유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는 건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11년도에 꿈꿨던 플라토의 꿈이 이제서야 제가 이렇게 공표를 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한국의 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다 자랑스러운데 교육이 지금 너무나 정진을 못하고 있다, 전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함께 한국을 차세대 최고의 혁신 교육의 허브로 만드는데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는 협동력을 키우고 커뮤니티 단합심을 키우고 이제 이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학폭이 너무너무나 큰 이슈가 되어 가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나 우리 사회는 학폭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축구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려야지 지금 그냥 제가 조용하게 모노톤으로 이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을 들여서 기운을 드리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6분인데 질문 같은 걸 받아도 되나요? 네. 네. 어때 지금까지 뭐 괜찮으신가요? 들으실만 하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뭐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 같아서 질문도 주시면 몇 개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월 초에는 제주도에 갑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올해 10년 차 되는 그 김대환 위원장님이라고 제주도에서 전기차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작년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을 때 한 자리에서 유럽 대사님들을 다 만나게 되고 뭐 포르쉐 한국 대표님이라든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자동차 뭐 국내 해외 다 해가지고 관련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또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올해도 5월 초에 제주도에 가서 전기차 엑스포도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을 또 모시고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문제점, 장점, 단점 항상 교류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5월 5일, 5월 6일 날 이제 7일까지 베트남에서 하노이에서 뭐가 개최되냐면 한국 베트남 대학 가요제가 개최됩니다. 제 아는 지인분이 베트남에다가 전국 노래자랑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송이 아저씨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 얼마나 이 국민 오디션 무대인가요? 그 아이디어를 베트남에 지금 이렇게 베트남이 지금 70년대 한국이거든요. 거기에 890개 대학교가 있고요. 대학생만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 고3 저희 졸업한 우리 대한민국 고3 학생들이 50만 명밖에 안 되라면 지금 베트남은 대학생만 1000만 명이고요. 20대가 1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는 베트남이다. 1억 인구가 이제 최근에 뚫게 되었다고 해요. 1억 인구이기 때문에 그중에 1,500만 명이 20대다. 그래서 5월 초에 베트남에 가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순신 장군 NFT라든지 저희가 뭐 에이브람 링컨, 뭐 진시 황제라든지 NFT를 베트남 친구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무료로 많이 배포해 주려고 해요. 그 친구들이
P2E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Play to Earn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작년에 베트남에서 나온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상식으로 좋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서 베트남 친구들이 월급이 제가 알기로 한 대략 200불에서 한 500불, 그러니까 한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월급인데 너무너무 한국에 비해서는 후진국이잖아요.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기회, P2E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서 돈 버는 친구들과 오히려 돈을 딴 데서 버는 거 더 높다 보니까 이게 장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시아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 P2E 게임에 어찌 보면 성지가 되어버렸고 한국은 P2E 게임이 불법이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정말 기똥차게 잘 만드는 게임사들이 한국에서 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시를 못하니까 다른 해외에서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이상한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이번에 5월 달에 가서 저희 플라토스쿨도 알리고 저희 메타버스도 알리고 젊은 이 10대, 20대 친구들 실제 실유저들을 많이 저희가 DB도 모아서 한국에서 1000만 명 젊은 애들 유저를 모으는 건 힘들겠지만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1000만 명 모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극히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저희가 독일과 일본과 미국, 그러니까 선진국의 전시회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은 제가 메타, 여러분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 임원도 만났어요, CES에서. 근데 솔직하게 하는 말이 자기네들도 지금 헤매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작년에 시작이 된 처음에 여러분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알타비스타,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뒤에 지식인이 나와서 네이버가 뒤에 했지만 후발주자였습니다. 그 당시 야후, 별의별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야후는 사라졌고 대한민국은 네이버, 미국은 이제 구글 중심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모든 사람이 새로 시작을 할 때 춘추 전국 시대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누가 더 실패를 많이 하는 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놈, 계속 도전하는 놈이 결국 해답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네이버가 지식인 검색이라는 그걸 찾을 때까지 수많은 검색 엔진들이 도전하다가 결국 지식인이라는 지식 검색이 네이버를 이렇게 키운 희망이 됐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겪고 뭐 지금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자 높아지고 정말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도 아닌데 우리가 러시아랑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삶은 정말 피폐해졌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누구 납치해서 살해하고 뭐 이렇게 살인이 이렇게 저는 여기가 미국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우리 아군들을 좀 더 키우시고 위기일수록 혼자 있으시면 안 되고요. 위기일 때 고독하면은 더 외롭죠. 혼밥도 하고 또 편의점 가서 힘들지만 힘들 때일수록 내 아군을 찾고 여러분들이 축구의 전문가라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누비면 하니까 저는 좀 다른 전문가겠죠. 이런 다른 다양한 사람들, 각기 자기 분야에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어벤져스처럼 제가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처럼 한 명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면 좀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연합작전을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제주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독일도 가고, 거기서 현장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을 해야,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야겠구나. 최신 정보를 신문에서, 뭐 네이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나라를 다니고, 실제 그 필드에 가보고, 그러면서 모집하는 그 라이브한 이 정보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홀로 뭘 다 하시겠다는 생각보다는 나는 이걸 충분히 하고 있지만 두루두루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있으신 게 아마 앞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군은 절대 내가 난 축구만 잘하면 돼. 이거는 옛날 사고방식이죠. 지금은 축구를 잘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연합작전, 파트너가 많고 내 편이 많아야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극복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질문이 이거네요. 자신의 목표와 관련성이 낮다면 기회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비용은 당연히 발생이 되죠.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해야겠죠. 내가 내 목표와 관련성이 아예 없는 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기회비용이 커지지만 관련성이 높은 것 위주로 지금 하시고 계신 목표와 관련성이 좀 우선순위를 하셔야겠죠. 1등, 2등, 3등으로 해서 관련성이 높은 순위로 하면 기회비용이 적게 되겠죠. 근데 아예 내가 관련성이 없는데 하는 거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련성, 연관성을 여러분 결정하시는 거는 바로 당사자의 몫이 되겠죠. 하지만 이 기회비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좀 알아놔야겠다. 결국 본인의 콜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한테 정말 스스로 질문하셔가지고 결정이 되시면 그거는 밀어붙이셔야죠. 예. 전 그렇게 결국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다음 질문이 오늘의 이 어떤 주제가 노력과 나의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지 꽤 됐잖아요. 애플 룹이라고 이제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된 본인이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고 살아생전에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이 그거를 현실화 시켰죠. 저는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현실을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있고 내가 어떤 내 얼굴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시면서도 내가 장기적으로 꼭 이루고 싶으신 큰 꿈들은 꼭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없애지 않고 키우고 인큐베이팅하고 그거를 누군가와 나누고 이런 것들이 두 가지 트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거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나의 큰 꿈, 내가 정말 뭘 한번 하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꼭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연관성을 갖고 계속 만나가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진짜 먹고 살기에만 매몰이 되면 그거는 참 슬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나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꾸어가면서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질문 있나요?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쨌거나 대한축구협회 우리 한국의 축구자 지도자님들께 이런 소중한 저의 생각과 지금 제가 공유해드린 거는 제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다니고 그런 느꼈던 것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과 공유한 거고 지금 새로 저의 오래된 꿈 플라토 스쿨을 만드는 것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전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잘 되고 한국이 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는 전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파이팅 해드리고 싶고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대한민국 축구를 멋지게 앞으로 2100년, 2200년까지 한국 축구가 세계 최고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